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고향 친구 명희와 함께 여기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명희 애들을 어렸을 때 와봤다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어져 있죠. 네, 건너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토요일마다 이쪽에 집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대의 무기가 설치된 이쪽 전쟁기념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대통령 집무실 있고 제 친구 명희가 키키스타를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를 알려줬어요. 첫 방송인 거죠. 잘하네. 어릴 때 안 보고 오랜만에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전 밖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여기가 전쟁기념관 글씨는 노태우 대통령 친필 희호로 1993년 12월 25일 날 만들어 놨는데요. 너도 그렇게 말해. 지금 이거 방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느라고. 이게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고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조형물이 6.25 전쟁 조형물인데요. 청동검과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서 청동검이잖아요. 네, 청동검과 생명나무. 청동검은 유구한 역사와 상부정신을 표현하고 생명수는 한민족의 화평과 변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6.25 전쟁 조형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6.25 탑입니다. 청동검과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청동검은 유구한 역사와 상무정신을 표현하고 생명수는 한민족의 화평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받치고 있는 섭그릇은 6.25 탑을 받치는 그릇 모양의 기단부에 결의 정신과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아가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군인 호국 분상은요, 전쟁을 극복했던 각계각층의 38인을 조각해서 6.25 전쟁의 고난과 고통의 상처를 표현하고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된 석벽은요, 우리 민족의 삶터인 한반도를 뜻하고 선사시대 바위 그림을 재구성해서 민족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한 의미입니다. 이 참전국 기념비는요, 참전 21개국의 상징물을 조각해서 세움으로써 참전국 전사자를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아요. 저쪽에 써져 있어. 저쪽 가서 읽어주면 돼. 여기 가면 세월호도 있고 좀 많은데 그래? 한번 이쪽으로 이동해볼까. 여태 안 가고 저쪽에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방송을 잘하고 있네요. 볼 게 저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여기 맹맥히 흐르는 숭엄한 결의 숨결과 거룩한 호국의 발자취 살아있어 경모의 정 뜨겁게 솟구치리. 한 핏줄 이어온 자존과 삶의 터전 지킨 영웅들 위훈으로 이 하늘 이 땅에 해와 달 고이 빛났어라. 침략 물리친 선열의 얼쫓아 불 뿜는 조국에 드넓게 떨치어 자랑스러운 민족사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박경석 지은이입니다. 분수대 원형에 새겨진 얼굴상은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촬영해서 조각한 작품입니다. 신한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414년에 고구려의 19대 왕인 광개토왕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 장수왕이 세운 비입니다.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에 세워진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비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거는 한국 평화의 종인데요.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이곳에 한국 평화의 종 기념비를 세웁니다.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와 국민일보와 국방부의 협조하에 DMZ의 녹슨 철조망을 녹여서 보훈 메달을 제작해서 6.25 참전 용사들에게 봉정하는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던 중에 2013년 7월 27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미국 정부가 주관한 승리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행사에서도 DMZ 보훈 메달이 공식 기념 메달로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감동스러운 장면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아놀드 슈왈츠만 경이 여기에 세워진 한국 평화의 종을 설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이라고 안내하는 캐릭터. 어린이 박물관 전쟁 기념관도 있습니다. B-52D 폭격기 스트라토 포트레스입니다. 올라갈 수 있었어? T-103 훈련기입니다. 러시아 인류신사에서 개발한 5인승 다목적 훈련기로 1995년 1월 30일에 IL-103이란 이름으로 첫 생산품이 출시되었습니다. T-37C 훈련기 트위트입니다. 미국 세누사에서 개발한 제트 기본 훈련기를 공격기로 개량한 것입니다. T-412 훈련기 메스칼레로입니다. 미국 세누사에서 개발한 단발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4인승 프로펠러 훈련기입니다. T-33A 훈련기 슈팅스타입니다. 미국 로키드사에서 개발한 2인승 훈련기로 1949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C-46 수송기 코만도입니다. 미국 커터스 라이트사에서 개발한 수송기로 H형, JL형, R형으로 구분됩니다. C-119G 수송기 플라잉 박스카입니다. 미국
페어차일드사에서 C-82 수송기를 병력, 물자 수송 및 공중 투하에 적합하도록 개조한 수송기로 1947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U6A L20 비버입니다. 캐나다 하빌랜드 캐나다에서 DHC-2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단발 프로펠러 소형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C-123 제2수송기 프로바이더입니다. 미국 페어차일드사에서 C-123 B형 날개 끝에 보조 제트 엔진을 장착해 개조한 수송기로 1962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부활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우리 군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국산 1호 항공기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기념관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외국인이 많네요. 선양 제2 전투기입니다. 중국 선양항공기 공업 유한공사가 생산한 1인승 초음속 전투기로 구소련 MiG-19 전투기의 면허 생산 기종입니다. 1959년도 초에 비행에 성공하고 1964년부터 인민해방군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F-40 전폭기 팬텀2입니다. 팬텀4, 팬텀2 시리즈는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에서 개발한 2인승 초음속 전폭기입니다. F-86D 여격기 세이버 독입니다. 미국 노스 아메리칸에서 1950년대 소련 폭격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한 1인승 전천후 요격기입니다. F-5A 전투기 프리덤 파이터입니다. 미국 노스롭에서 T-38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1인승 초음속 경량 전투기입니다. 1960년대 이후 미 동맹국 지원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쪽은 어린이 박물관이고요. S2 트래커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 그러먼에서 개발한 쌍방 엔진의 중형 해상 초계기입니다.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수상함, 잠수함을 탐지해서 공격도 가능합니다. MK4L 60 40mm 사연장 함포입니다. 스웨덴 포보스사에서 개발한 대공 및 대함용 함포입니다.
스웨덴 포보스사에서 개발한 L60 40mm 2연장 함포를 대한민국 해군 정비창에서 반자동으로 개소한 기종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함포입니다. 미국에서 냉전 시기에 개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황룡 로켓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무유도 로켓입니다. 북한의 화력 체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지휘용 장갑차입니다. 병력 수송용 장갑차인 M113을 개량해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면허 생산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쌍육 돌격 장갑차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박격포 장갑차입니다.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1호 장갑차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전쟁기념관이 함께 조성한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국산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을 개량해서 제작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이후 대한민국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스웨덴 포보스사에서 개발한 대공 및 대함용 함포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어뢰를 발사하는 관으로 함정 갑판이나 잠수함에 설치됩니다. 스위스 오리콘사에서 개발한 대공용 기관포입니다. 스위스 오리콘사에서 개발한 대공용 기관포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함대지로 로켓 발사기입니다. 아니 안 나왔는데 왜? 불가사리를 뜻하는 혜성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대함 미사일입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함정용 수직 발사 체계로 자체 개발한 유도 무기 발사를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대잠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지대공 유도탄입니다. 천마 지대공 유도탄입니다. 10km 이내 단거리 방공 임무를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저중고도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적기나 미사일을 추격해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서 운용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당시에 우수한 대공 방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되어서 1964년부터 실전 배치된 하천 및 늪지대 작전용 보트입니다. 그러네. 전시 중인 반잠수정은 1983년 12월 3일 북한의 부산 다대포 침투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이 격침시킨 반잠수정입니다. 반잠수정은 잠수함과 고속정을 결합한 장비입니다. 참수료 안전 안보 체험관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그랬어? 이리에서 올라가나 보다. 일로 와봐. 진짜 배에 있는 것 같아. 그런가 보다. 선장 운전 안 한 거. 조타실. 운전 좀 해볼까요? 해봐. 여기가 운전하는 거 같은데? 조타기. 선장님이 너무 예쁘시네요. 교정 규칙을 어길 수는 없다. 방향을 틀어.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라. 틀려. 진짜. 조정하는 거지. 예. 방향이 진짜 틀어지는 것 같았어. 깜짝 놀랐어. 이거 한번 조정해봐. 와. 조금 그렇지. 아까 네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움직이는 것 같았어. 음량 효과가 응. 흥남에서 진짜 움직이네. 올라가지 말아 이쪽으로. 이쪽에서 다 보이네. 응. 아 저기가 저기 남한산성이야? 저기 아니야. 그럼 저기는 우리 동네고 저기는 서울탑이야. 서울타워. 서울타워야? 저기가 서울타워. 케이블카 타고 왔는데. 아 그래? 서울타워. 서울타워 나중에 가자. 언제 가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여기 봐봐. 오. 재밌지. 할 수 있겠어? 참수리호에서 내려가 보니 모두 보이네요. 쟁쟁했던 말해봐 계속. 비행기와 탱크 모두 다 키키스타 방송을 연습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미사일도 보이고 탱크도 보이고 전투 비행기도 보이고 수송기도 보이고. 큰 거는 수송기예요. 전쟁 물자를 날리는 수송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참수리예요. 끝났어. 현무미사일. 1967년 북한 명태잡이 어선의 월경을 막는 작전 중이던 해군의 소형 구축함이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연안 방어를 위해 미사일 고속정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참수리급 고속정이 1978년 개발되었습니다. 30여 년간 대한민국의 연안을 지켜온 참수리급 고속정은 현재 기종의 노후로 인해서 차세대 고속함정인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검독수리급 고속정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 잉어가 있어. 전쟁 기념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제의 기록, 내일의 기억. 6.25 전쟁 아카이브 기획전입니다. 6월 30일까지 합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님들의 고귀한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호국 영웅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하늘에서 내리쏟는 저 신부자운 빗줄기 보라. 그 눈부신 햇살 속에 자랑찬 결의 숨겨 흐르고 호국 위에 숨겨간 선열의 얼 송엄이 솟구친다. 오 자손만대 이어갈 자유조국 충성으로 수호하리. 이제 우리 앞날 더욱 융성하게 훤히 트이는 새벽, 젊음 바쳐 나라 빛내는 영광의 길로 힘차게 뛰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빛. 나라 위에 몸바친 영웅의 고귀한 희생은 한 줄기 빛으로 영원히 기억되리라. 고려 일제 강점기, 광복, 6.25 전쟁, 휴전 베트남 파병. 이곳은 전쟁 역사실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인 호국의 길입니다.
여기는 화성입니다. 1796년 정조 때 축성된 조선시대의 성곽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어요. 국민의 자유 행복은 오직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국가의 보존은 많은 외침을 극복한 우리가 내일을 위해 목숨을 지켜야 할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지키는 일은 신분, 성별, 연령 및 이념과 종교적 갈등도 뛰어넘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튼튼한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토대로서 가장 위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너 우리가 있다.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 호국안보 공동체의식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덕목입니다. 성살리 전투 입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김자진, 나중서, 이범석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는 반도에 출병한 일본군을 맞아서 청살리 일대에서 10여 회의 전투 끝에 크게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대 군사훈련입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개량해 만든 조선시대의 군형으로 거북의 형상과 닮았다 해서 거북기자를 붙여서 귀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여러 해전에서 돌격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거북선은 전라자수형 거북선을 바탕으로 축소 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실.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 중 활다리를 벌려 성수의식을 보여가는 제사장의 모습과 춤을 추는 사람, 나팔을 불며 후원을 기원하는 사람.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기병입니다. 찰갑과 투구를 착용했던 고구려 기병 모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소수리왕 시기, 국가 체계 정비를 토대로 고구려는 밖으로 발전에 나섰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신화의 중심 대야성전투에서 수위와 나라의 아픔을 숨기고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에 이르러 중앙 집권 체계를 갖추었고 정비된 국력을 토대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펴나갔습니다. 수레에 설치된 긴 사닥다리를 이용해서 성을 공격하거나 정찰할 때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운제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의 군선입니다. 삼국시대의 군선은 실물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통나무배와 주영토기, 완도에서 인양된 고려시대 완도선 등의 현존 유물에서 보이는 특징을 살려서 축소 복원하였습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상 활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견당 무역선입니다. 장보고 대사가 한중일을 무대로 해상 무역 활동을 할 때 사용했던 배를 축소 복원한 모형입니다. 목책입니다. 청해진에서 해적들을 막기 위해서 해변에 설치한 목책입니다. 발해의 대전쟁. 698년 대조영은 영주에서 탈출해서 추격하던 당의 이해 고군과 천문령에서 싸워서 크게 이기고 동무산에서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시군 모형입니다. 조선의 군사 신호는 형명이라고 해서 시각 신호인 형과 청각 신호인 명으로 구분됩니다. 시각 신호는 깃발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었고요. 청각 신호는 북과 진 그리고 나팔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장군의 지휘 아래 5세개의 문기가 세워지고 질서정연하게 진영이 갖춰졌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훈련에 임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서 전투 태세를 갖추어 적을 마주할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전쟁과 신호. 전쟁 신호 깃발인가요? 지금부터 군신상하가 이 남한산성을 지킬 것이니 화의는 이미 끊어졌고 오직 싸우는 일이 있을 뿐이다. 인조실록에 나온 말입니다. 봉수는 변방의 위급 사태를 중앙정부에 알리는 통신체계로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했습니다. 중포, 대포, 소포. 화성을 마찰할 거라고 있었어. 예약을 하면 타고 갈 수 있는 게 있나 봐. 한번 타봤는데 많이 먹었어. 가자. 쭉 둘러보고 그냥 가자. 역사 공부하러 애들 데리고 저렇게 오면서. 그러겠구만. 영상을 잘 봐야 돼, 영상을.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 한국광복군의 창설. 1940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설립하고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을 임명하였습니다. 광복군.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하자 고구려는 라오허 강을 건너서 요소 지방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수나라는 4차례에 걸쳐서 고구려 원정을 단행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두 번째 고구려 침략 때의 성과입니다. 기획 전시실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나? 안 그러고 싶지? 기획 전시실. 다시 부르는 이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유품 특별전이 2024년 9월 2일까지 전쟁기념관 3층 특별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무릎을 지켜주신 호국 영령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름이 다 써져 있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